은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, 부산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그 정원호 성동구청장이죠. 그리고 오세훈 대 박주민 이 여론조사가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제가 보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특히 정원호 성동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 잘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칭찬한 이후에 민주당의 후보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갑자기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. 내용인즉슨 계엄으로부터 당이 완전히 절연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.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또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. 당 대표께서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. 이제 심기일전에서 적어도 계엄을 합리화하거나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더 이상 우리 당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. 삼가고 당 지도부도 포용적인 리더십 보여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. 그동안 뭐가 좀 아쉬웠는지 궁금하고 통합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. 함께 보수의 가치를 공유하는 분들은 모두 한 진영에 불러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. 계엄 절연을 요구한 거죠. 국민의힘에 대해서. 네. 지금 결국 그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절박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절박할 겁니다. 예. 아마 4년 전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? 오세훈 시장이 그때 20%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.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박빙이 나오고 본인이 지는 그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오차 범위 내라. 예. 그 누가 졌다 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. 할 수는 없죠. 예. 그런데 20%포인트와 수치만 보면은 이제 좀 진 거죠. 예, 뭐 4년 전하고 비교해서 지금 여론도 그렇고 본인의 여러 가지 이제 뭐 혐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계엄 부분에 대해서 내란임을 인정하지 않는 정당의 소속으로 출마를 하지 않습니까? 예. 그 부분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. 그 아마도 강남의 엄청 확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조차도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, 납득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. 예. 왜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옹호를 하고 윤호개인 세력과 함께하지?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장동혁 지금 대표죠. 당 대표가 우리는 그냥 극우 쪽으로 가겠다라고 계속 하고 있으니 너무 불안할 겁니다. 오세훈은. 그래서 마치 이렇게 호박에 줄 긋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점 하나 찍고 나는 뭐 내란 세력이 아니다라고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그 전재수 의원하고 그다음에 박형준 시장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역시 여기도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놀라운 게 그 전재수 의원은 지금 경찰로부터 그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여론조사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. 네. 예,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? 제가 전재수 의원님 얘기를 여러 번 들었을 때 이번 말고 예. 지금 4년 전 그때 선거 때 쉽지 않대요. 매번 쉽지 않대요. 이번에 부산 12명 국회의원 중에 유일하게 당선됐습니다. 그만큼 보수세가 매우 강한 곳입니다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PK 민심도 많이 돌아섰습니다. 일단 PK도 예전에 뭐 민주화 세력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? 그런데 계엄이다, 비상계엄, 불법계엄 이거에 대해서 이미 많이 돌아섰고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해수부 이전 포함해서 지금까지 침체되고 있었던 부산에 희망을 가져다 준 겁니다. 전재수 장관과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이 됐죠. 전 장관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예 해수부 업무 보고를 부산에 가서 마지막 업무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까? 예. 이전에 그 해수부 이전에 강한 의지를 보여드렸고 국민들께 부산 시민들은 민주당 정부가 이재명 정권과 함께 우리 부산에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야 이 해수부 이전이 되겠구나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 그리고 그동안 전재수 의원님이 이렇게 쭉
부산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냈고 가덕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검찰의 그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의혹에 불과하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혹시라도 또는 이 어딘가에서 모함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확인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? 예. 예, 그래서 그 부산 시민들의 지지세가 요 정도 나온 걸로 저는 보입니다. 예. 그 전재수 의원의 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사건은 하나인데 지금 네. 공소시효 때문에 둘로 나뉘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 이제 만료가 됐습니다. 그래서 예. 이걸로는 이제 처벌할 수 없는 거고 네. 이제 나머지 남아 있는 게 뇌물죄입니다. 뇌물죄. 이거는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중요한 거는 증거가 있냐 없냐 지금 그건 거죠. 그렇죠. 이 정치자금법은 어쨌든 돈을 받았다는 것만 입증을 하면 줬다 받았다만 입증하면은 그 유죄가 선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2018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2026년에는 기소를 할 수가 없죠. 예. 네. 그런데 뇌물죄 같은 경우는 대가성이 인정돼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뇌물죄까지 어떤 거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았다라는 입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. 예.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뇌물죄로 기소됐겠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구속돼 있는 권성동도 통일교로부터 많은 걸 받았죠 이미. 1억을 받았다는 뭐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. 예, 그것도 뭐 너무 입증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권성동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으로밖에 기소를 못했습니다 검찰이. 그런 상황이라 아마도 이제 뇌물죄로 기소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김건희 씨도 그렇고 뇌물죄로 기소되지는 않을 것 같다. 왜냐하면 그 대가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. 기소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쉽지 않아서 못한 것 같다. 예, 저렇게까지 못할 수 있는 걸 보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. 물리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. 그렇게 되면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네요. 현재로서는. 뭐 출마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예. 예. 조국 전 장관님도 그 의혹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를 하셨지 않습니까? 총선에서. 그래서 국민들이 법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아직 그냥 의혹만 있을 뿐이고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밝혀질 수 있다고 보고요. 예. 예.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재수 의원은 부산시장의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그리고 쟁점은 뇌물죄인데 공소시효가 10년인데 뇌물죄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대가성.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된다. 그 말씀인 거잖아요. 그렇죠. 뭐 무리하게 기소를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도 검찰도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럼 검찰이 고민을 많이 하겠네요, 지금. 예, 그리고 실제로 그 대가라고 하는 게 한일 해저터널 아닙니까? 예.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반대 의견을 피력한 전재수 의원님인데 대가성이 입증이 과연 될 수가 있을까요? 예. 그렇군요.